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 10회차다 보니까 뭔가 평소보다도 조금 더 특별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면서도 흥미로울 만한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혹할 만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사람도 쉽게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벌써 혹하셨죠? 네. 요거는 사실 이제 이전 영상들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야기를 풀어간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결론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에서 이 주제에서 아마도 시장 수익률이라는 단어를 아마 못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요 시장 수익률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사전 지식으로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본격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자산이 기존에 처음에 얼마였는데 이후에 얼마가 됐는지 그 비율을 계산하는 게 수익률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다시 말해서 주식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을 이제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모든 주식의 가치가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있는 기업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 모든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모든 시가총액을 합한 다음에 그 합한 값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주식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변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에 맞춰서 실제 시가총액도 변동이 될 거고 그 시가총액 총합도 계속 바뀌어 나가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가총액 전체의 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할 텐데 결국 걔도 변동을 하면서 변할 테니까 그 전체 시장에 있는 모든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한 그 전체가 수익률이 시간이 진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얼마냐라고 한 거를 시장 수익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시장 수익률을 쉽게 시장 수익률을 넘긴다는 게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면은 사실 시장 수익률을 하나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투자를 할 때 모든 시장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이제 골고루 이제 다 사가지고 시장에 이제 모든 주식을 다 사가지고 평균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거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면 그거는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이제 낸 거고 그 사람은 투자를 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덜 벌었다라고 한다면 평균보다 낮은 수익률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냥 그 조금 뭉뚱그려서 본다면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큰 단위로 본다면 그런 식으로 판단 내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수익률을 넘긴다는 건 결국 투자를 평균보다 잘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주제의 의미를 좀 더 이해가 되시겠죠?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데 남들보다 평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방법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본인이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A는 이제 투자를 A는 20년 동안 투자를 했고 평균 수익률이 뭐 3%였어요. 연평균 수익률이. 그리고 B는 50년 동안 투자를
있고 연평균 수익률이 20%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B에게 맡기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이겠죠.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 줄 것 같은 사람은 B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다는 거 자체가 오랫동안 그 사람이 본인의 수익률을 이제 꾸준히 달성을 해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수익률의 값도 A보다 B가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요 주식 투자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제외하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B가 앞으로도 수익률을 더 높게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럼 B가, 저희는 이제 투자를 잘한다고 판단을 하니까 B에게 돈을 맡길 겁니다. 근데 여기 한 명 더 있다고 해봅시다. C가 있어요. 얘는 투자해본 경험이 없고 없다. 요 세 명을 놓고 비교를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돈을 맡기시겠어요? C는 일단은 안 맡기시겠죠? 왜냐면 C는 물론 엄청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사실 뭐 선천적으로 투자에 완전 귀재다 이런 게 이제 사실 불가능하겠지만,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정말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정말 확률적으로 거의 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잘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특히 투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일단 배제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투자를 하는데 처음 주식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A, B, C 중에 내가 직접 투자를 한다면 C가 본인이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C에게 절대 돈을 맡길 생각이 없죠. 근데 본인이 직접 투자한다는 거는 이 C에게 돈을 맡기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정말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라는 게 와닿으시지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바로 이제 좀 눈치채셨을 텐데, 그 방법은 나보다 훨씬 투자를 잘하는 사람에게 내 돈을 맡긴다 입니다. 아이고, 여기 맛을 잘못 썼네요. 맡긴다 입니다. 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쉽게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훨씬 투자를 잘하는 사람에게 내 돈을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B라는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남들은 보통 시장 수익률이 미국의 경우 한 보통 7에서 9%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7에서 9% 되는데, 이 사람을 보면은 20%를 50년 동안 물론 매년 20%를 낸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조금 적게 냈다가 어쩔 때는 더 많게 냈다가 해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20%가 된다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은 앞으로도 연평균 수익률이 20%는 될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B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고, 이 B를 찾아서 투자하면은 정말 이 시장 수익률보다 아주 쉽게 돈을 이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였고요. 이제 투자를 잘하는 사람 찾아서 돈을 맡기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끝내면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그러면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맡기냐, 요게 이제 이야기가 돼야지
이 방법을 실제로 실천을 할 수 있겠죠. 우선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냐라고 보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보긴 해야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투자 기간과 어,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좋고 연평균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네. 예시로 워렌 버핏이 있겠죠. 이분은 거의 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지주 회사를 키우는 동안의 수익률을 따지면 그 기간이 한 50년이 넘고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사실은 워렌 버핏이 그 전에 버핏 투자 조합을 운영하던 시절까지 합하면 이 투자한 기간은 훨씬 더 많습니다. 50년보다 더 많은데 어쨌든 버크셔 해서웨이만 보면 50년이 넘고 50년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쨌든 50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은 19에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 기간이 네 여기서 말한 B가 사실 제가 이제 B를 이제 잡을 때 생각했던 사람은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이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찾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투자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재산이 많아서 어느 정도 이제 언론이나 이런 곳에 노출이 되어 있고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 본인의 거래를 한 주식 거래를 한 내역을 일정 기간 안에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사는지 다 이제 공개가 되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수익률을 산정해 볼 수 있겠죠. 투자 수익률을. 그래서 이런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투자 기간이 길고 연평균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쉽게 검색을 통해서 찾아내 볼 수 있다입니다. 워렌 버핏 말고도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 맡기냐라고 하면은 돈을 맡 아이고 자꾸 지우스로 쓰네요. 이는 방법은 해당 투자자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해당 투자자가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한다입니다. 뭐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투자 회사로 봐도 맞을 것 같아요. 큰 지주 회사를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지주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지주 회사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곧 이제 그 회사의 수익률이 결국 그 주식의 그 수익률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일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제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이 엄청난 이제 투자 대가의 수익률을 본인도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본인이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당 투자자가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레이 달리오 같은 그런 사람은 직접 헤지 펀드를 운영을 해요. 해당 회사도 이제 주식으로 상장돼 있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그 해당 투자자가 운영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펀드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펀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을 넣어야지만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따져보고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수수료도 있고요, 여기 안에는.
보수 같은 것들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도 따져서 이제 실제로 이 투자자의 수익률을 중에서 몇 퍼센트가 본인의 수익률로 될 수 있는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게 시장 수익률보다 높다고 한다면 가입을 하면 아주 손쉽게 시장 수익률을 넘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방법입니다. 요런 이제 제가 여기다 그 예시만 적어 놓을게요. 네, 요렇게 됩니다. 제가 요 정도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후에 이제 이 방식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쉽게 정보를 찾아서 이제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더 있으시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상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사람도 쉽게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 이야기를 하려다가 방금 갑자기 까먹었네요. 음, 이 부분은 제가 어, 나중에 다시 영상 생각이 나면은 그때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아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